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화두를 던지게 되면은 이분이 어쨌든 간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이제 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분이 얼마 전에 뭘 던졌냐면은 지금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27.5% 등을 좀 낮춘 거죠. 낮췄는데 24%를 한 10%로 인하하자.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한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논리로 뭘 얘기를 했냐면요. 이 고금리라는 것은 불량상품에다 비유를 했어요. 불량식품에다가요. 사실 24%로 빌리게 되면요. 진짜 이 빚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가 그러니까 미래에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길 일이 없는 이상에는 이거 못 갚아요. 이 돈 빌린 돈으로 그러니까 새끼 쳐가지고 못 갚는다고요. 24% 이상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대부업 보게 되면은 등록업체,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등록된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있고 불법적으로 하는 대부업체도 있죠. 불법적인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 걸리게 되면 연 6%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그 이상 못 받게요. 근데 이것도 너무 관대해요. 예국의 많은 나라에서는요, 이 금리를 무효화시켜요. 예?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불법이니까. 그렇잖아요. 불법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요. 근데 6%를 왜 보완해 줍니까? 근데 6%로 제한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게 되면 연 24%는 너무 높지 않냐? 법률적으로도 이게 모순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한 가지 근거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채무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시한 게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하자는 거와 더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 이자가 그러니까 막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원금을 초과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금융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금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원금 정도까지. 원금 이자가 그러니까 한 100% 받는 거죠. 이자를 그러니까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죽은 채권 부활 금지. 아까 이게 뭐냐면요. 상법상 그러니까 5년간 채권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시효를 연장시켜가지고요. 예? 연장시켜가지고 보통 한 15년에서 25년까지 이거를 채권을 그러니까 추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5년 넘으면 강제로 그러니까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채권 부활 금지. 그리고 불법 업체들은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모두 무효화시켜야 이런 걸 좀 입법하자 이거예요. 이런 정책을 좀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저금리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그 1금융권 금리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우리 역사 속에서의 금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성군으로 불린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보시게 되면 세종대왕 시절에도 연 10%로 이자를 제한했어요. 예? 유럽에서는 중세 때 이자를 굉장히 악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고리대금을 간다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손가락질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성경에 안 맞는 저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종대왕 때 일입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어요. 이 한 게 140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얘기예요. 예? 60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걸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사책에서 공부했죠. 사창이라는 기관이요. 사창이 뭡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위 우리가 춘궁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이 수확했던 것도 곡물도 다 떨어지고 부족해가지고 예? 손가락 빨아대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거죠. 아주 낮은 이자로 그러니까요. 이게 빈민구호 사업이죠. 빈민구호 사업. 현대판 사회보장제도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자 제한법을 누가 도입했냐면요. 우리나라 이 매판적 특권층들이 거의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삽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박정희 때 도입한 겁니다. 이자 제한법을 도입한 게 우리나라 많은 경제 이 제도들 지금 소위 말해서 조중동 이런 데서 무슨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공격하는 제도들 있죠. 그 뿌리는 되게 박정희 때 되게 다 도입한 것들이에요.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들어가 앉았어요. 예? 자, 연 40%로 제한했어요. 왜 이렇게 40% 높냐? 당시에요 금리가 워낙 높았었어요. 당시에 금리는요 사채 금리가 얼마예요? 한 51%에서 한 62%이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로 축소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 17%에서 한 26% 정도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40%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이거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 넘으면 다 무효화시킨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박정희 때 이렇게 도입한 겁니다. 83년도 전두환 때요. 이걸 25%로 인하합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같이 인하한 거예요. 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과거 군부 독재에서조차도 이러니까요. 그러다가 97년 말에 사실 40%로 인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IMF 터지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1년에 제가 기억만 하는 거라도 24, 5%막 이런 거 막 상품이 나오고 했었어요. 시중에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IMF가 지네도 돈놀이 하기 쉽게 하려고 이자 제한법 폐지하라고 그냥 시장에다 맡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했다가 이걸 다시 부활한 게 누구냐? 이명박 때 부활시켰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지금 야당 때 지금 다 거기서 했던 것들이에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한 게 27.9% 도입한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24%로 인하한 거예요. 24%로요. 그러니까 한 4%포인트 정도 낮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24%. 이걸 이재명 지사가 10%로 인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 해외에는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장금리, 평균 시장금리의 1.33배를 상한금리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장금리 되게 뭘로 쓰냐면요. 회사채 3년물짜리로, 회사채, 채권 3년물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예? 그거 우리가, 이 신용등급이 낮은 것들도, 예? 신용등급이 낮은 것들도 우리가 2%도 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럼 그거에 1.33배라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예? 2%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후반 되는 얘기입니다. 예? 상한금리 이렇게 해놨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프랑스가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예? 자, 우리나라에 일본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죠. 대부업계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이 소위 말해서 야쿠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부업을 많이 하잖아요. 야쿠자들이 사업을요. 어느 나라나 보게 되면요. 소위 이 폭력단들, 예? 일본은 야쿠자. 그 다음에 뭐,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이 영화 대부에 나오는 그런 이제 폭력배들이 이런 대부업을 많이 해요. 돈놀이를요. 사업들을요. 그렇죠? 하는데, 자, 일본에서도 이 대부업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걸 이제 20%까지 제한을 합니다. 20%까지 낮추라고요. 예,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제가 마피아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대부업 이런 사업들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폭력배들도 이런 거 많이 아직도 하고 있듯이요. 20%로 2006년에 상한선을 거요.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뭐냐면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 70%였던 걸 이렇게 갑자기 낮추니까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요. 한국으로 얘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예? 한국은 그러니까 얼마였습니까? 한국은 27.9%니까, 예? 한국은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27.9%였으니까, 예? 한국에 들어서 돈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돈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의 사금융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대부업계를 그러니까 장악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금리를 10%까지 인하하자 그랬더니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나왔던 이제 그러니까 반론들이 나오는데 저는 미통당 같은 데서 반론이 나오면은 그러려니 했어요. 예? 옛날에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방송에 많이 토론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근데 이게 여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소위 말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재벌들의 로비 영향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주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선거 때는 그러니까 다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해드려도 상당히 귀족적인 그러니까 정치인들 많습니다. 귀족적인 정치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해철 의원, 우리 소위 말해서 이 집권당에 그러니까 삼철이라고 문재인 정권에 하는 그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죠. 서민들에게 과도하게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딱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깔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 대부업체들이 그러니까 10%를 가지고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못하게 되면은 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서민들만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법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예요. 이게 과거에 지금 야당들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런 소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얘기했던 논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전해철 의원 입에서 나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약간 결은 달리하지만은 송영길 의원은 사실 뭐 변호사지만은 이 재경에 많이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라도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금융권이라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행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업체에도 포함시키지만요. 한 대출금리가 한 20%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육박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돈놀이를 하려면은 자기들도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요? 근데 거기 한 5%가 된다 이거예요. 5%가. 그리고 연체율이 한 6 내지 7%요. 그럼 이거 합하게 되면은 최대 12%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들 중개 수수료, 자기들도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들도 마진을 먹으니까 그게 3%. 이제 저는 3%도 참 이거 너무 후하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15%죠, 합해서요. 그렇죠? 거기다 업체 운용비용.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 운용한다거나 직원들 임금 주고 뭐 하려면은 그게 그럼 나머지 얼마라는 겁니까? 한 5%. 해가지고 한 20%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가 안 나오게, 20%를 대출금리를 못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 사업 못 한다 이거예요. 사업 못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철 의원처럼 서민에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서민들이 갈 데가 어디냐? 시중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갈 데가 어디냐? 불법 대부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본다. 이게 이 사람들이 쓰는 아주 그냥 단골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는 집권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이자 제한법 자체를 그러니까 아예 이걸 폐지하자. 시장에다 그냥 맡기자 이거예요. 예? 이 이자 제한법을 한다는 얘기는 통제를 하는 거고, 통제를 하면은 그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만큼 피해가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참나 진짜 제발 좀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면은 반시장적이니, 심지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우리나라는 쉽게들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논리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 진짜 사이비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제가 30년을 경제학 언론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경제학 언론 가르치면서 학생들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장 경제에 우리가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우리가 경쟁 얘기하는데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경제학의 우리가 용어 중에 보면 앞에 빼놓고 부르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경쟁입니다. 공정경쟁.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안 되면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 10m 앞에서 뛰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출발선에서 뛰고요. 그 10m 앞에서 뛴 사람이 이겼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우승컵을 가지려고 그래. 그거는 출발선에서 뛴 사람들하고 동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똑같은 출발선 뛰어가지고 더 빠르게 들어갔다면은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을 하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시장 경쟁인 거예요. 공정한 경쟁에 의한. 근데 10m 앞에서 뛰어가지고 자기가 우승을 했어. 그게 무슨 경쟁이에요. 사기지. 근데 우리가 이 사기가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요, 시장은 실패합니다. 시장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시장이라는 건 제도입니다. 제도. 예? 제도예요. 제도. 이게 신도 아니고 제도입니다. 예? 사회를 운영하는데 시장이라는 제도에 맡길 때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 이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실패 부분을 좀 교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을 그러니까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자 제한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을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하고 이게 대등한 관계입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등한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이 생긴 이유도 그거예요. 노동자하고 사용주가 1대1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예? 사용주가 훨씬 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사용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내가 채용을 안 해도 내 돈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알잖아요. 이 임금으로 나갈 돈이. 그렇죠? 근데 노동자는 오늘 내가 일자리를 못 얻게 되면요, 내 노동력을 뭡니까? 저장해 둘 수가 없잖아요. 예? 저장해 둘 수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노동력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난 수입이 없으니까는 손 빨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값을 낮춰서라도 그냥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힘의 역학관계가 대등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공정한 계약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동조합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수용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공정성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허용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요. 예? 지금도 일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또라이 구구 사람들은 노동조합 같은 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시장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슨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들, 이런 교조주의자들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